미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엇갈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잦아드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당장 크게 출렁이진 않았지만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의 관심인 미국의 물가지표, 또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또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는데요. 주간 증시 전망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뉴욕 증시 하락세였습니다. 최근에 사실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경기 전망은 밝은데 증시는 왜 주춤할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S&P 500이나 코스피나 사실 지난주 조정 전에는 대부분 14%에서 15% 꽤 많이 주가가 오른 상태였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5개월 연속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꽤 많이 올랐다, 오랫동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이유는 역시 이제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난 주말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4%대에 다시 안착을 하면서 이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골디락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있긴 하지만 약간 골디락스에 대한 어떤 부작용으로 금리가 오른 부분들이 주가를 좀 주춤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앞서 부동산 시장 다뤄봤는데 여기 증시 역시 금리가 지금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막바지입니다. 대체적으로 좋은 실적들이 나온 것 같은데 미국의 5대 빅테크도 괜찮은 실적을 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적을 보셨을 때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습니까?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 이제 추정치 대비해서 얼마만큼 더 잘 나왔느냐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추정치를 이제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소위 말하는 이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그만큼 기대가 그렇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예상보다 좀 좋게 발표를 좀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그 기업 어닝 시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기업들의 매출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를 그럴까요? 들면 그만큼 이제 경기는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3분기째 매출 증가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실적을 잘 냈고 애플도 잘 냈습니다만은 그 갈렸던 부분은 바로 매출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출.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여전히 두 자릿수 이상 고공행진을 하는 기업들의 실적은 조금 예상치에 조금 못 미쳐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는 반면에 애플처럼 오히려 이제 예상치를 못한 매출 증가율이 나오는 경우에는 주가가 다소 좀 속된 말로 좀 얻어맞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애플의 매출 부진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뚜렷한 원인이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역시 이제 아이폰 판매의 부진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계절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달에 애플이 늘 신제품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기다리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나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IT 기기를 장착을 이미 많이 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기 수요라고 하죠. 펜트업 디맨드가 예전보다 좀 덜 생겨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애플 매출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을 앞두고 3분기보다는 아마 4분기 때가 좀 더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보통 그 신제품을 얼마나 새로운 제품을 잘 내느냐에 따라서 4분기에 매출 서프라이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너무 실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벤트라 하면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사실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잘 나오면서 굉장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굉장히 좀 기대가 좀 큰 편인데요. 사실 근데 그 지난달에 물가가 좀 떨어진 부분은 소위 말하는 역기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지난달보다 조금 높게 3.0에서 3.3% 정도로 다소 높게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아무래도 좀 떨어지던 물가가 조금 반등한다라고 하면 예.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있을 걸로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걱정하던 것보다는 좀 덜 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3.3%보다는 조금 적게 3.2나 그래요? 3.1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그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물가의 상승세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 이제 임대료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가와 같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서비스 물가 상승세가 있는데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떨어지고 있고요. 서비스 물가도 아주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전반적으로 물가의 추세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즉 물가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기대를 조심스럽게 일단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좀 물가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반등하고 네. 있다고 하거든요. 좀 상황이 어때요? 사실 유가가 예를 들어서 서부 텍사스주 기준으로 해서 지금 80불대가 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날씨 때문에 음. 뭐 각종 그 곡물 가격, 예, 그다음에 예. 식량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물가가 이러다가 또 혹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하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그 곡물 가격, 특히 식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당장은 그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식량 가격이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예. 2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적은 편인 건가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그 식품 가격의 상승세가 다른 물가로 전이되는 데 있어서는 예. 시차가 또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장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이게 전반적인 물가로 전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걱정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예. 올해보다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발언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좀 속된 말로 뻔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 나온 것처럼 뭔가 진전은 되고 있는데 충분치는 않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연준은 뭐 필요하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아주 교과서적인 이 멘트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고용 시장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해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주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에 좀 초점을 둘 건지 예. 아니면은 아직도 임금 상승률이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것보다 높다라는 거에 초점을 둘 건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미국의 국채가 최근에 좀 출렁이고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악영향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의 그 작년에 그 금리 10년짜리 그 국채 금리의 고점이 4.2%였는데요. 예. 지난 주말에 4.1%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주말에 사실 4.0%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주식시장의 어떤 표현대로 치면은 전고점 수준까지 금리가 어쨌든 다시 갔다가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약간 위험하다 또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한테는 다소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의 변화에 가장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8월은 좀 휴가철이기도 하고 특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8, 9월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특징이 있는데 이달에도 그럴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달에도 좀 그럴 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7월 전까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데다가 예.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8월 달, 9월 달은 좀 쉬울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근데 그 8, 9월 달이 부진했다고 해서 하반기 내내 안 좋은 것들이 아니라 계절적으로 보면은 8, 9월 달에 부진했다가 10월부터 또 연말까지는 좋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쉬어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저희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700 고지를 좀 앞두고 주춤한 분위기예요. 이번 주 증시가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마감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 증시 설명을 드리는 예. 데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약간은 좀 정체되어 있는 좀 음. 답답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실적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어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의 윗단, 즉 상단이 크게 열리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주식시장은 위아래 모두 좀 갇혀 있는 약간 좀 정체된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서 이제 미국 증시 좀 넘어 올랐다 이런 지적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가요? 고평가 논란 나오는데 어떻게 좀 조정이 있을까요? 어,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 가능성은 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이라는 게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이 정말 지속적으로 쭉 나빠지는 국면인 거냐 아니면은 그래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거냐가 좀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기업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고요. 반도체처럼 약간 기업들의 실적이 바닥을 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뭐 조정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아주 긴 조정이나 큰 폭의 조정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들이 좋아지면은 또 고평가의 논란도 점진적으로 또 좀 줄어들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아직까지 저희 국내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싼 편은 아니고요. 만 예.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만큼 비싼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는다고 하면 이런 고평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수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기관 투자자들이 지난달에 뭘 가장 많이 샀는지 좀 봤더니 1위가 네이버, 외국인 같은 경우는 카카오였어요. 이른바 네카오의 귀환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예. 이 네카오를 보고 조선의 AI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던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워낙 AI와 관련된 테마가 각광을 받다 보니까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그나마 AI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같은 이런 서비스 업체들이 너무나 수혜가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좀 상승의 배경을 좀 찾고 예.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의 배경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는 정말 이 AI에 대한 어떤 수혜라기보다는 그만큼 그동안에 너무나 주가가 못 올랐던 때 따른 소위 말하는 키 맞추기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비해서 너무나 못 올랐기 때문에 예, 예.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주식들의 다시 주식시장의 어떤 복원, 가격의 복원이나 또는 순환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2차 전지에 이어서 지금 뭐 초전도체 그리고 약간 바이오 쪽에서도 테마성이 감지가 되고요. 지금 이런 최근에 이런 테마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가 예.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시장의 유동성이 많다. 음.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금 뭔가 사려고 하고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나 경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감은 굉장히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조금 좀 먼 미래지만 뭔가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기업들이나 테마에 돈이 이제 쏠리는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뭐 그 일부 테마에 대해서는 뭐 그 공매도 신용융자 잔고가 막 늘어난다라는 부담들이 있긴 하지만 일부 2차 전지를 제외를 하고 나면은 사실 신용 잔고에 대한 부담은 없기 때문에 예, 예. 수급 측면에서에 대한 부담도 적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런 테마주들의 어떤 간헐적인 주가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유심히 보고 계시는 업종, 좀 이달 증시에서 좀 이 부분은 좀 주목해봐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에 조금 소외되었었던 업종들, 예. 그다음에 덜 올랐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네카오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반도체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이나 테마들 중에 중국 소비와 관련된 테마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말에 있었던 중국
그 정치국 회의에서 일부 부양책이 좀 나왔는데요. 예. 물론 투자자들의 어떤 그 기대에 충분히 부합할 만한 그런 정책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의 나빠지는 것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소비도 더 나빠지진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 정책들이 좀 완화가 되면 또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재완 유진투자증권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